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의 뱅가드 하승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애플의 WWDC 2024 행사를 보고 저는 신나게 놀리고 까대고 그랬었습니다. 특히나 뭐 새로운 OS 버전이 나오는데 기껏 자랑하는 게 아이패드에 계산기 넣어주는 거냐? 뭐라든가 뭐 아이폰 저기 배경화면 색깔 바꿔주는 거 이런 걸 지금 뭐 개선점이라고 판올림 버전 OS 업그레이드라고 자랑하냐? 뭐 요런 걸로 놀렸었죠. 게다가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불리우는 애플의 새로운 인공지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엄청나게 컸는데 그동안 수많은 인공지능 모델들을 봤지 않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챗GPT가 있고 그 외에도 뭐 미드저니니 뭐니 이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 눈은 눈대로 높아져 있는데 애플에서 뭐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대단한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건 뭐 잘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와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날은 뭐 저랑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애플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애플 주식 딱 한 주 샀는데 하루 만에 뭐 물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놈의 애플 주식 바로 내일 팔아버릴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7%가 넘게 오르고 어제도 3%가 넘게 올랐습니다. 에다가 저 같은 이런 비전문가들이 단순한 인상으로만 비평하는 것을 넘어서 많은 이제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이게 그렇게 놀림감이 될 만한 게 아니다. 게다가 요번에 애플이 발표한 새로운 인공지능 애플 인텔리전스는 꽤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걸 보다 보니 주가도 오르고 뭐 전문가들도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하고 하는 걸 보니 저도 바로 태세 전환, 역시 애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마케팅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하승주한테 까일 만큼 그렇게 허술하진 않지? 라고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완전 우디르 아닙니까? 제가 그날 첫날은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이었고 가만 생각해보니 그리고 애플의 여러 자료들을 읽어보니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애플 기기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 쓰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마음에 드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정말 애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폰 3GS 나왔을 때부터 써왔었고 중간에 몇 년 이제 안드로이드로 외도를 한 적도 있었지만서도 아이폰을 쓴 기간이 훨씬 많습니다. 쓰면서 제일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너무 직관적이고 너무 자연스럽다라는 점이었습니다.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 사이에서의 제일 큰 차이점은 전 바로 뒤로 가기 버튼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봅니다. 아이폰은 뒤로 가기 버튼 없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뒤로 가기 버튼이 없어서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이 아이폰의 OS의 규칙을 제대로 잘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 도대체 뭘 눌러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안드로이드는 물리 버튼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뒤로 가기가 무조건 자연스럽죠. 그렇지만 애플 아이폰의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쓱 밀기만 하면 바로 뒤로 가기가 되는 거죠. 반면 그에 반해서 사람 열받게 하는 점도 많죠. 정말 도대체 얘네들은 일부러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일부러 날 약 올리려고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짜증나게 하는 면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애플의 생태계 내에서 쓰다 보면 너무 자연스럽고 직관적이고 편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 발표에도 녹아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세 전환에 앞서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실망 포인트. 단 하나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 없다. 개인정보는 보호하지만 오픈 AI는 그러니까 챗GPT는 외부 걸 끌어다 쓴다며 그리고 통화 녹음 된다. 이걸 지금 자랑이라고 하고 있냐. 뭐 이런 점들이었죠. 근데 1번 항목 단 하나도 새롭게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실망이었지만서도 어떤 면에서는 원래 새로운 사용자가 새로운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학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것만큼 큰 장점이 있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 보호라고 하는 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애플보다 더 잘 하고 있는 회사 또는 기술 이런 건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오픈AI 챗GPT를 활용하긴 하지만서도 그러나 그 이전 단에 있어서 애플은 개인정보 보호에서 매우 진심이다라는 점들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 통화로 낸다, 와 신난다. 요거는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애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서 이 켄 시걸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미친 듯이 심플, insanely sim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 있고 꽤 많이 팔린 책이기도 했었는데 이 책에서는 애플의 제일 중요한 기술적인 경영적인 관점에서 마케팅적인 관점에서의 원칙은 심플함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이 심플함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 책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심플 스틱이라고 합니다. 그 애플 직원들 중에서 스티브 잡스한테 뭐 발표하러 갔다가 좀 중언부언하고 뭐 제대로 좀 개념이 딱 안 잡히고 이런 거 있으면 잡스한테 후드로 까이는데 대부분 왜 이렇게 심플하지 못하냐로 까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잡스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정신 어찌러찌러 가지고 뭐 별로 안 좋았냐? 내가 오늘도 잡스한테 심플 스틱, 심플 막대기로 엄청 두들겨 맞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잡스 시절에 이게 좀 많이 심하긴 했지만서도 팀쿡 시절 시대로 넘어와서도 이 원칙은 꽤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심플함의 원칙 하에서 요번 애플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저는 정말 이 애플의 여러 기계들을 쓰면서 그 기술적인 표현을 그렇게 많이 하죠. 심리스하게 이어지는 사용자 경험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제일 많이 느꼈냐 하면 아이메시지입니다. 처음에 아이폰 3GS 이제 나온다고 그러고 아직 우리나라에 발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아이폰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 뭐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이 아이메시지가 너무 이제 신기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문자 메시지에 다 돈을 내던 시절이니까 아이메시지를 쓰면 아이폰 유저들끼리는 무료다. 좋잖아요. 게다가 아이폰 유저들끼리는 뭐 영상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 뭐 그 당시 문자 메시지 한 통에 20원씩 내던 시절에는 이건 너무 매력적인 걸 이라고 해서 결국 저도 이제 아이폰을 샀죠. 사가지고 아이메시지를 어떻게 쓰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이메시지 버튼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래서 아이폰 내에 검색 기능 아이메시지 해도 그냥 뭐 문자 메시지가 뜨길래 이게 어떻게 됐나 했었는데 아이메시지의 사용법은 기존 문자 메시지의 사용법과 완전히 똑같음. 새로운 앱을 쓰지 말고 그냥 문자 메시지 보내듯이 보내기만 하면 받는 상대방이 아이폰이면 아이메시지가 되고 아이폰이 아니면 그냥 일반 문자 메시지로 된다. 사용자가 아이메시지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음. 이라고 하는 데서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와, 이게 애플이구나. 애플에서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사용법을 익히게 만드는 것, 이런 거 최대한 안 하려고 그러죠. 게다가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텍스트 메시징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문자 메시지 쓰고 있는 거 있잖아. 그거대로 쓰시오. 라고 하는 점. 이 점이 바로 애플이 이야기하는 심플함의 최고로 전형적인 면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저도 그동안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시리에 속고 당하고 어처구니 없어 하고 이런 걸 당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애플의 이번 발표에서 나오는 뭐 새로운 시리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한다는 데서 나와봐야 알지. 이런 불신이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점들도 뭐 당연히 그런 기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챗GPT랑도 대화를 하다 보면 속 뒤집어지는 데가 한두 번이 아닌데 뭐 애플이라고 뭐 크게 다를까 싶긴 하죠. 그런데 이 애플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그러면 아주 큰 난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거는 뭐냐면 애플 사용자가
너무 많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아이폰을 매우 적극적으로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점입니다. 이러다 보니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막 챗GPT 쓰듯이 서버에다가 뭐 이건 어쨌다는 둥 저기는 어쨌다는 둥 엄청나게 이제 질문들을 올려보낸다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미어 터진다고 그러고 데이터 센터 모자라다 그러고 전력 모자라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은 이놈의 애플 인공지능 때문에 거기다 다 다운될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질문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엄청나게 큰 데이터 센터에서 인공지능 연산을 갖다 팡팡팡 돌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런 낭비가 없겠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아이폰, 즉 핸드폰이잖아요. 이 핸드폰 내에는 자기 개인의 가장 내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하나 털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내 모든 것이 다 털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한동훈 씨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은 게 인공지능 서버로 가가지고 내 데이터를 갖다 다 분석해가지고 답을 내준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많이 신경 쓰이는 거죠. 그럼 누가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걸 보는 게 애플뿐만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해커 집단이 될 수도 있겠죠. 이론상으로.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일갈한 바 그대로 이거는 미친 짓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번이 있다 그랬죠. 1번 너무 많은 인공지능 서버에 대한 부담, 2번 개인정보 보호. 이거를 애플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제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애플의 요번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실은 챗GPT는 이 전체에서 쓰이는 거에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 총 3단계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위 말하는 온 디바이스 AI라고 그러죠. 기기 내부의 AI를 쓰는 것. 즉 아이폰 내부에 인공지능 모듈이 하나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아이폰 내부에 있는 온갖 데이터들을 갖다가 지가 관장을 하면서 그걸 들여다보고 각종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자 메시지, 아이메시지 같은 거 쭉 다 저장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언제 내가 우리 동네 세탁소에다가 전화를 걸었는지 검색 좀 해줘봐. 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막 생각난 대로 해본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그러면 굳이 외부 서버에다 이야기할 필요 없죠. 그냥 내부에서 내 핸드폰 뒤져가지고 바로 답을 내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데모에서 나왔다시피 와이프가 나한테 보내준 팟캐스트 파일 네가 좀 찾아서 틀어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기기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기기 내부에서 있는 걸로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보다 좀 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애플 서버로 보냅니다. 근데 이 애플 서버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애플에서는 아주 강조를 하죠. 일로 보내는 거 우리도 못 본다. 이 완전히 암호화 돼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 때문에 우리도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서 처리를 해주는데 이 부분만큼은 안심해도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부 아니라니까 이건 거의 내부나 마찬가지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애플 서버에서도 도저히 처리 못하는 좀 더 복잡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제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우리 냉장고에 보니까 오이랑 토마토랑 이런 것들 몇 개밖에 없는데 이걸로 할 수 있는 요리법 좀 찾아줘. 이런 거는 이 기기 내부의 AI라든가 애플 서버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서야 오픈 AI, 챗GPT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챗GPT로는 최대한 보내는 걸 갖다가 억제를 하는 거죠. 게다가 이걸 갈아 끼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챗GPT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든가 아니면 챗GPT가 이제 돈 좀 더 주쇼 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이 어그러진다 그러면 이걸 갈아 끼우는 겁니다. 구글 AI로 쓰던 나중에 애플이나 다른데 아마존에서 AI 서버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그거 갈아 끼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뭘 하나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 챗GPT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 첫 번째로는 기기 내에 있는 온 디바이스 AI가 대부분의 요청들을 처리할 거라는 거죠. 즉 똑똑해진 시리입니다. 이제 말도 좀 더 옛날보다 훨씬 잘 알아들을 거고, 그리고 맥락도 좀 더 잘 파악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리 쓰듯이 쓰십시오.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 시리랑 지금 시리랑 달라지는 게, 쓰는 데서 달라지는 게 뭡니까? 옛날 시리보다 요번에 시리를 하면 애니메이션 효과가 좀 바뀝니다. 이제는 전체 테두리에 불이 번쩍번쩍 들어오는 식으로 바꿨어요. 요게 답니다. 애플 서버로 가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 충분히 보안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챗GPT로 가는 건 이걸로도 도저히 안 되는 것들만,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보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보낼 거다. 그리고 이때 질문 보내는 거는 이 기기 내부에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절대 따로 보내지 않으니까 그것도 안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많은 서버 부담을 지는 것, 이것도 해결을 하고, 개인정보 보호라는 점들도 최대한 보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애플의 의도입니다. 이렇게 들으니 이거 뭐 그럴듯한걸? 이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너 새로 나오는 아이폰 16 살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하승주 저는 아니 뭐 괜찮아 뭐 굳이 뭐 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왜? 아이폰 16도 엄청나게 비쌀 거니까. 또 뭐 160만 원 할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삽니까? 그냥 꼭 참죠. 그런데 많은 저보다 부자들은 충분히 이걸 바꿀 거다라고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니 몰라 뭐 하승주 같은 애들은 이거 보고 맨 낄낄대고 뭐 비웃기나 하고 그러던데 그건 걔 생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기능을 쓰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폰을 바꾸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주가는 당연히 확 뛰어오르겠죠. 저는 뭐 한 주 샀습니다. 한 주. 발표하기 전날. 그래서 이틀 동안에 10%를 먹었습니다. 한 20몇만 원 했던 것 같은데 3만 원 벌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저는 충분히 만족을 해야죠. 나오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안 파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지금 애플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느냐?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 의미가 있다입니다. 어떤 점에서 기존 사용자들은 새로운 애플 AI의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음. 뭐 예를 들자면 뭐 디스코드를 다운받아서 디스코드의 계정 생성해서 거기에서 뭐 어느 방을 찾아가서 그래서 뭐 달리 서비스를 아이고 네 참 됐고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기존의 시리 쓰듯이 똑같이 쓰십시오. 그리고 이거를로 온 디바이스로 하건 애플 서버로 가건 챗GPT로 하건 이거는 매우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품질은 지금 시리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 엄청나게 부족한 AI 연산 능력 뭐 이런 거를 충분히 이제 감안해서 애플이 한번 움직이고 나면 몇억 명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이폰, 아이패드 지금 깔려 있는 거 생각을 하면 그 몇억 명이 다 인공지능에다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럴 일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 디바이스, 아이폰 내부에서 다 처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 주가가 오르는 것도 이해가 되고, 세계 1등 기업이 하승주한테 까이는 게 왠지 이상하다 싶었던 것들도 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뭐 저보다는 100만 배 더 똑똑한 사람들이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기존의 앱등이의 자세로 다시 되돌아와서 역시 애플 믿을만해. 내가 괜히 앱등이가 된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태세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정신이 나갔어요. 원래 앱등이. 앞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물론 한글로 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뭐 어차피 뭐 우리나라에는 한국어로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즐거운 기대감으로 기다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식병가드 하승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